마지막이네요. 방과후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방과후 마지막이네요. 시험 잘 보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들 맨날 시험 보고 여러분들 맨날 9시까지 남고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선생님 저는 일 있어서 안 돼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주말 이제 하루만 쉬고 그때부터는 계속 방과후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수업 가겠습니다. 85회. 오늘까지가 이제 일반전표랑 메인 매치전표 끝내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이제. 오케이. 자, 85회 보면 7월 7일 창고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제품이 홀라당 타버렸대요. 당사는 이에 관련된 보험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험도 가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리고 다 날려버린 거지. 그럼 엄청나게 울고 불고 날리겠네. 무슨 손실? 제2손실. 7월 7일. 제2손실. 손실 맞다는 거 다 손해본 거잖아. 그죠? 3,250만 원. 그래? 3,250만 원. 그리고 뭐 날린 거예요? 제품 날렸잖아. 제품. 3,250. 근데 지금 제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제품이 나가고 손실 봤다 이거지. 제품이 나가고 손실 봤다. 그런데 이때 제품은 원래 제품은 매출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매출하려고 만든 건데 매출 이외로 쓰면 타계정 대체라는 거를 적어줘야 돼요. 타계정 대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붕괴보다는 타계정 대체라는 이런 메모를 해놨냐라는 메모. 우리 그 실기 때 프로그램 입력할 때요. 제품 쓰고 옆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 왜냐면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것은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거나 아니면 손실 봤거나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야. 메모로.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붕괴보다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조교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 메모해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9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9일날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7월분 퇴직연금 1,352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관련 부분은 600, 그 다음에 비제조 관련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대요. 퇴직급여를 가입했는데 확정기여형이래요. 확정급여형이면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걸 써야 되고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라는 계정방문을 쓰고 비용 처리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면 끝나요. 네,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수익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손실도 우리 회사에서 메꿔야 되니까 일단 자산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 밑에 가로 열고 공장에서 하는 게 600, 그 다음에 공장 이외의 비제조가 6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적어놓은 거예요. 두 개. 7월 9일 퇴직급여 이렇게 두 번 적으라는 거예요. 두 번 적는데 하나는 제조, 하나는 비제조 이렇게 두 개 적으라는 거예요. 두 개. 자, 그래서 급여는 676만원, 여기도 676만원이고 돈 준 거잖아요. 통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에서 670 아니지 670이 아니고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해야 되니까 1352만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말고 8월 1일 주 형태의 외상 매출금 1,300만원 중에 외상 매출금 팔았나봐요. 돈 받을 게 있겠죠. 그 중에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금으로 6개월 만기 어음으로 어음으로 받으러는 이거 나머지는 현금이네요. 자, 그러면 300만원 현금. 자, 돈 받았으니까 들어왔으니까 4변 8월 1일
현금 300만 원. 그 다음에 받으러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 받으러는 거래처 걸어야 되는데 거래처는 주 형태가 되겠네요. 주 형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외환 문제잖아.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잘 보세요. 9월 20일 오늘은 9월 20일이에요. 근데 수출 선적 일자가 9월 10일이잖아. 그죠? 9월 10일. 9월 10일 날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환율을 보니까 1,200원. 9월 10일 날 1,200원이고 오늘 환율은 1,250원. 올랐잖아요. 올랐어. 근데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될 거야. 받아야 되는데 올랐어. 더 받으겠네. 더 받으면 나는 이득. 외환 차익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어. 받아야 되는데 올랐어. 더 받아. 줘야 되는데 올랐어. 그럼 더 줘야 돼.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외상 매출금이 3만 달러잖아요. 3만 달러. 자, 오케이. 일단 없어져야 되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자. 선적일자가 9월 10일이었으니까 3만 원 곱하기 1,200원 하니까 3,600만 원 되겠네요. 3,600이 없어지는 거죠. 왜? 이제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받았어요? 근데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받은 거지. 그러니까 3,750만 원 받은 거고, 이거는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 통장으로 받고, 얘는 9월 20일이죠. 나머지 3,750이랑 3,600의 차이만큼이 이익이죠. 외환차 이익 되겠죠. 외환차 이익 되죠. 150만 원. 이렇게 돼요. 3,600, 150, 150죠. 150. 150 이렇게. 그래서 외환차익은 거기 환율이 50원 차이 나잖아요. 50원 곱하기 3만 원이니까 3, 5, 15 이렇게 15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됐고 됐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통상에 주식 50주래요. 주식이 50주인데 액면가는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인데 50개가 있는데 그거를 300만 원에 취득했대요. 300만 원에. 50개에 1,000원이면 5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30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라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돈 준 거죠. 단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주식 샀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지만 주식을 샀으니까 매도받는 증권인지 단기 매매 증권인지를 우리가 둘 중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게 액면가는 필요 없어. 액면가는 자본금, 주식을 발행할 동안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차면에 10월 25일 단기 매매 증권 얼마? 300. 그 다음에 돈은 통장으로 줬죠?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됐습니다. 너무 쉬운데 문제가, 그죠? 자, 6번.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대. 이게 자본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보자.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1호점이 있고 2호점 내려고 돈이 필요한 거겠지. 근데 돈이 없어. 빌려주지도 않아. 그럴 때는 주식을 찍어서 파는 거예요. 한 주당 5,000원짜리. 여러분, 5,000원 주고 사세요 라고 한 거야. 총 만장을 찍었어. 만장을 찍어서 이거 한 장에 5,000원짜리거든요. 사세요 라고 한 거야. 시장에다가. 그런데 한 주당 발행가액을 추가 발행해서 10,000원?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이래요. 추가 발행하여 발행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100만 원이고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요거 밑줄 긋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있고 수수료라고 적어도 돼. 수수료.
수수료가 100만 넣었다는 거죠. 자, 해볼게. 자,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네요. 거기 11월 22일. 쌤이 주식 발행하면 뭐가 생긴다 했죠? 자본금이 생긴다 했어요. 주식을 사오면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 생기는 거야.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생기는데 이 자본금은 이때는 액면이 중요하다고. 액면이 얼마짜리? 5천원짜리. 5천원짜리를 팔았어요. 100만 주를. 5천원짜리 만 주니까 자본금이 얼마? 5천만원 되겠네. 그죠? 그런데 5천원짜리를 5천원에 파는 게 아니고 만원 주고 팔았다는 거잖아. 그지? 왜? 우리 회사가 인기가 있으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5천원짜리가 만원 주고 팔아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통장에는 5천만 원인데 통장에는 얼마를 주고 팔았다고? 만원 곱하기 만주. 그러니까 얼마? 1억이네, 1억. 그죠? 1억. 동그라미 8개. 1억이 들어온 거야. 그럼 뭐예요? 1억이 들어왔으면 나머지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다 적게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발생해 버렸어요? 수수료가 발생해 버렸지? 신주 발행 수수료가 발생해 버린 거야. 얼마가? 100만 원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야 돼. 수수료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돼요.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채권을 사거나 팔았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잖아. 그 수수료라고 적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뺐었어. 기억나요? 그 이외에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글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100만 원 빼는 거야. 100만 원 빼니까 얼마? 4,900이 되는 거고 4,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통장으로 줬다고 그랬죠? 통장으로. 그러니까 당좌예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조달했어요. 만주 5천원짜리야. 5천원짜리 만주. 그런데 만원 주고 팔았어. 1억이 들어왔어. 그런데 통장으로 입금됐대. 근데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 들었대. 근데 그 100만원은 수표로 줬대. 여기서 빼서 들어온 게 아니고 통장은 4,900만원만 받은 게 아니고 이만큼 다 받았어. 근데 수수료는 별도로 준 거야. 근데 그 수수료를 적으면 안 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뺀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 수수료가 들면 주식 발행 수수료가 들면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거기서는 차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빼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싸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5천원짜리인데 4천원 주고 파는 경우 있잖아. 인기가 없어가지고 서로 안 산대. 그럼 저 가격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이 있으면 5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본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비싸게 팔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 싸게 팔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잖아요. 오케이. 거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면 주식을 할인 발행 차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싸게 한 건데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가산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더. 이해됐어요? 초과금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뺐잖아. 더 벌었네? 근데 거기서 빼고 더 번 거지. 손해봤네? 근데 수수료가 들었으니까 더 손해본다고. 손해본 걸 더 해줘야 돼. 손해본 걸 더 해줘야 되고 얘는 이익 본 거에서만 조금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초과금에서는 차감, 할인에서는 가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손해본 거잖아. 수수료는 손해본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85회 마무리 짓고 84회로 가겠습니다. 네, 84회 볼게요.
8월 9일 날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에 원천 징수액은 우리가 미리 떼가는 돈이죠. 돈을 벌면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 미리 떼가는 거. 아직 세금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요구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돈이든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내가 벌었는데 왜 나라에 세금 내야 돼요? 라고 하면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 벌 수 있게끔 전체적인 기반이나 어떤 사회를 만들어준 게 국가잖아요. 국가, 정부.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너가 돈을 벌었으니까 네가 돈 번 거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떼간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한 돈이니까 네가 세무서를 내려오면 너무 번거롭잖니, 돈을 받을 때 그냥 미리 다 뗄게, 이런 거죠.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했어요.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며 그 밑에 자산을 붙이고 선납세금, 우리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선납세금. 만약에 자산으로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었다, 그러면 예수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자산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낸 거잖아요, 낸 거. 자, 보면 낸 거니까 예수금은 안 되겠네요. 예수금은 줄 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자 수익 중이다, 수익. 자, 이자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얼마인데, 총 이자 수익은 두 개 더하니까 6만원? 6만원 되겠네요. 6만원. 6만원을 벌어도 세금 뺀다고. 6만원 벌었는데 그 중에 얼마라고? 9,240원은 세금 뺀다고. 성납? 먼저 납부한 세금. 원래 지금 낼 게 아니에요. 8월 9일날 세금 내는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떼는 거죠. 선납세금은 940원 빼고 나머지는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보통 이거 들어왔으니까 507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총 6만원 이자 수익 벌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강사로 100만원, 또 원천징수세 나왔네요. 원천징수액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장으로 지급했다는 거지. 이거는 돈 받은 거.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 좀 뗀 거. 근데 이거는 뭐야? 내가 돈을 쓰면서 세금 뗀 거. 예요. 돈을 받으면서 세금 뗀 거. 돈을 주면서 세금 뗀 거. 뗀 거예요. 자, 돈을 줬어요. 강사로 100만원을 줬어. 근데 이 중에 하나 보통 예금이 있어요. 보통 예금 100만원 나간 게 아니고 이 중에 세금 떼고 준 거라고. 그때 그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금. 자, 예수금이 얼마예요? 33,000원. 그리고 보통 예금은 나머지 금액 96만 7천원. 이렇게. 그럼 총 100만원이 되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썼어요? 교육운영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위에 거는 내가 돈 받은 거야. 내가 돈 받은 거. 받으면서 상대방이 돈을 미리 뗀 거예요.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될 걸 미리 내버리는 건 똑같아. 왜? 지금 띠기면 안 당하고 나중에 당해도 되는데 미리 뗀 거지. 어차피 줘야 될 돈 줘버리자. 지금 돈 받을 때 수익이 있을 때 그냥 줘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선납세금은 얘는 자산인 거고, 이번에는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한테 지급하면서 너무 작은 돈이니까 내가 세금을 떼고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상대방이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해요. 그리고 세금을 뗀 다음에 그걸 나중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고 나중에 내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야 되니까 부채. 그래서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서 징수는 걷는다라는 거고 미리 걷는다. 그죠? 원천, 그 소득의 원천을 미리 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만원 나갔다고 치는데 그 중에 이거는 세금이니까 국가에 낼 거라라는 거죠.
똑같은 원천징수인데 쟤는 선납세금, 얘는 예수금 이렇게 되는 거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 때는 예수금, 내가 받을 때는 선납세금인 거예요. 그걸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기부 목적으로 학교 법인 세운학원에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부 목적이래요. 좋은 일 한 거네. 기부금 이겠네요. 기부금 얼마? 300.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나왔으니까 보통예금 300. 너무나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200만원, 통관 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줬대요. 수입한 원재료래요. 수입한 원재료는 산 거잖아. 자, 산 거 매입할 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매입값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 매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는 매입 원가에 포함. 다 같은 말이죠. 내가 옷장사인데 옷을 동대문에서 사온대요. 그러면 광주에서 동대문까지 갈 차비 들어가잖아. 그리고 가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내려올 때도 차비 들어가잖아요. 그게 3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가서 옷을 하나 사오는데 5만 원인데 옷값이. 옷값은 5만 원, 왔다 갔다 교통비, 식비에서 3만 원. 그러면 광주까지 갖고 왔으면 5만 원 주고 팔아요? 8만 원 이상 주고 팔아요? 8만 원 이상 주고 팔아야지. 그래야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옷을 매입했을 때, 옷을 사왔을 때 들어가는 교통비, 차비 이런 부대 비용들은 전부 다 옷값에 포함 8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것도 외국에서 사왔잖아요. 그러면 사왔을 때 들어가는 관세나 수수료는 전부 다 수입값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품이나 해외 것들이 비싼 거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전 과목을 그대로 그냥 원재료로 해주면 됩니다. 원재료 230 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 줬으니까 현금 2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원재료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 3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직원과 거래처는요 접대비겠네. 식사 비용을 카드로 긁었대요. 자, 카드는 일반 대표입력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대비겠네. 거래처니까 접대비, 참여 접대비 해주고. 얼마 먹었대요? 거기 부가세 다 포함돼서 17만 1,000원 먹었네. 17만 1,000원. 그치? 많이 먹었네. 자, 17만 1,000원 이렇게 쓰고, 돈은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는 한 달 뒤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급한 게 없어요. 한 달 뒤에 지급한다.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미지급금은 17만 1,000원.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걸 때 BC카드라고 걸어줘야겠네. 카드니까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쉽네요. 자, 그 다음에 11월 17일입니다. 주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이래요. 원재료 7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대. 계약까지는 거래가 아니잖아. 근데 그 뒤에 계약금 7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폐 가치로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계약금이니까 이거는 계약금만 해줘야 되네. 당좌수표 발행이니까 당좌예금이죠. 당좌수표 발행은 당좌예금. 자,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나가고, 얼마 나가요? 계약금만 나가야지. 그러니까 70만 원만 나가야죠. 70만 원만 나가고, 이건 왜 줬다? 계약금으로 줬다. 언제 줬다? 선급금. 그죠? 선급금 70. 자산. 일단 자산. 나중에 실제로 물건을 갖고 오면 선급금 없어지고, 뭐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82회까지 끝났네요. 82회. 짧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루에 2개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씩만 하고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되고, 83회, 82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칠게요. 83회에서 2번 문제 확정급여형이라고 했으니까, 확정급여형은 개정 과목은 뭐라고 했어요?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확정 급여이니까 차변에 퇴직 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 예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문제. 보면 9월 25일 날 참길 무역에 발행한 채권이래요. 이번엔 주식이 아니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수표 발행해서 취득했대.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 채권을 산 거야.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줘야 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지어줘야 돼. 주식은 만기보유증권 없다고 그랬어. 채권이니까 만기보유증권까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주식과 채권을 샀을 때. 됐죠? 주식과 채권을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이 생겨. 샀을 때는 세 가지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 얘는 목적이 뭐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때의 이름은 만기보유증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기보유증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0만 원 들었대요. 이 수수료라는 글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가 나온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나머지 매도나 만기보유증권은 수수료라는 비용이 나오면 안 돼요. 전부 다 그 안에 취득 원가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취득 원가 얼마인데? 2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수수료가 10만 원 들었으니까 2,010만 원이 되는 거야. 만기보유증권은. 오케이? 그래서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2,01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2천만 원 줬고 수수료로 보통예금에 나갔다 했으니까 보통예금 10만 원 줬고 이렇게 적어야 돼. 이해됐죠? 대변에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게 조금 처음 나온 문제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거 중요합니다. 5번에 별표 치고 5번 자,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팔았대요.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이래요.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광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 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받았다라고 했어요. 단 매각거래를 처리한다. 그 매각거래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 밑에다 적을게요. 매각거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적으면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 계정 과목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첫 번째 줄에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팔았대. 그런데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받았냐면 약소금 받은 거야. 약소금 이렇게 어음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500만 원짜리. 이렇게 500만 원짜리야. 근데 만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 아니면 6개월 뒤 이렇게 만기가 있다고. 오늘이 4월 16일인데 예를 들어서 5월 16일 날 줄게 라는 이렇게 만기일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500만 원을 받으려면 5월 16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나 너무 급해. 돈 써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판다고. 은행에다가 팔아요. 은행에다가 파는 것을 할인이라고 불러요. 은행에다가 판다. 이걸 할인이라고 부른대. 어떤 세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용어가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팔아버리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주라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이렇게 적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받으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 채권이죠. 그거를 팔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손해봤다. 얼마만큼? 수수료만큼. 수수료만큼 손해본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500만 원 가지고 있었어. 한 달 뒤에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너무 급해. 은행에 그냥 팔아버렸어. 근데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 수수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매출 채권을 팔아서 생긴 손실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어요? 매각거래니까 팔아버렸다는 소리야. 매각. 자, 이걸 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받으러면 팔아버렸으니까 나가야지. 없어버려야지.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받으러 이쪽에 좋고 얼마짜리? 여기 500만 원짜리 좋고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잖아. 통장에다가 받아야 되지. 보통 예금에 얼마 받았어요? 그 수수료 빼고 할인료 빼고 할인료가 5만 원이니까 얼마? 495만 원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 5만 원 이렇게 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거 수수료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이 받으러오면 매출 채권이니까. 오케이. 그거 하나 짚어주고 나머지는 뭐 6번은 뭐 복리후생비 뭐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끝났네요. 그러니까 83회도 간단한 겁니다. 83회까지 우리가 공골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82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적 표현력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일반적 표현력 계속 풀어줬던 거 계속 시험 보고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줬던 거를 모두 다 알아야 돼요.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풀어준 건데 놓치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많은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푼 걸 다 알아야 돼. 하나로도 틀리면 안 돼.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일반 조건 마무리하고 2교시에 매일 매출 전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